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할게요. 저는 이제 2010년도에 여기 배명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천황 선생님 아래에서 체대 준비했었는데 저는 그때 체대 입시는 좀 실패를 했어가지고 그 이후에 좀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세월이 흐르니까 경찰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에서 경기 대테러 및 기동부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지원 경장입니다. 오랜만에 학교를 가가지고 후배분들이 보니까 편하게 그냥 이야기하듯이 할게요. 경찰 뭐 되고 싶으신 분 혹시 있어요? 아예 없으신가요? 들라고 해도 안 나겠죠? 일단은 제가 몇 가지 에피소드를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경찰에 대해서 주로 접하는 게 평생 뭐 거의 일일이 신고하는 경우도 거의 없잖아요. 보통 영화나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걸로 거의 대부분 접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랬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부분 말고 실제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릴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경찰관을 하든 뭐 어떤 다른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든 간에 성공을 하기 위한 좀, 저도 나름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한 사람으로서 차별점이 어떤 게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부임지가 처음에 그 남양주 쪽이었어요. 지금은 일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원래 여러분들이랑 좀 더 일찍 만나려고 했는데 일산에서 갑자기 일이 터져가지고 일하다가 지금 급하게 오느라 늦게 왔어요.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처음 부임받은 곳이 신고가 몇 번이었냐면 하루에 70건에서 이게 어느 정도로 맞냐면, 그냥 최소치로 따져볼게요. 하루에 70건이 떨어지면은 그럼 24시간인 거잖아요. 24시간에다가 70건이니까 1시간당 거의 3, 4건씩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 3, 4건이 어느 정도냐면 15분마다 하나씩 터지는 거예요. 1시간당 3, 4건이니까. 그런 이제 곳에 부임을 받았었어요, 제가. 저는 지금 근무한 지 총 3년 정도 됐고, 지구대 파출소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형사계에서 마약 수사 잠깐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경비 대테러 부서 와가지고 경비 작전 맡고 있어요. 3년이란 좀 짧은 시간이라서 다른 뭐 여타 강사분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뭐 사회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뭐 그래도 바쁜 데서만 거의 있었으니까 몇 가지 에피소드를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부임을 받았는데 신고를 나갔는데 일단은 모텔이었어요. 일반적인 그냥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는 모텔. 근데 갔는데 모텔 주인분이 청소를 하다가 주사기 2개를 발견한 거예요. 주사기가 있네? 이상하잖아요? 그래갖고 그 주사기가 2개가 있길래 그거를 CCTV를 돌려봤어요. 보니까 남자 여자 2명이서 거기에 투숙을 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갔는데 CCTV를 계속 추적하다 보니까 모텔, 요즘에는 모든 모텔들 앞에 CCTV가 다 있어요. 그리고 보통 뭐 남녀가 오면은 뭐 어떻겠어요? 보통 차로 이렇게 이동하거나 그러겠죠? 차량 번호가 그때 나와서 그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 조회를 해갖고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쪽 집을 들어가는데 거기 보니까 막 온 집안에 뭐 한 30-40도 되는 막 그런 뜨겁게 열을 해놓은 상태로 막 양귀비 이런 것들이 오르면서 막 온실속 화초처럼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니까 얘네가 마약을 투여한 거예요. 저희는 이제 자세한 건 수사기법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못 드리는데, 큐사인이라는 간이 이제 시약기가 있어요. 마약 검사기가. 그거를 이제 뭐 채모랑 소변을 통해서도 검출을 하고 해서 이제 시료 검사를 해봤는데 몇 가지 성분이 그런 게 발견이 됐어요. 뭐 메스암페타민, 히로폰 같은 거. 처음 나갔는데 여러분이랑 똑같아. 여러분들 이러고 있다가 그냥 내일 예를 들면 지구대 파출소 부임받아서 신고 뛴다 생각해봐요. 그냥 첫날 갔는데 갑자기 그런 게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막 엄청 할 일이 많고 막 뭐 분주하게 막 검사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사람들 잡을 때 범죄자들이 여러분들 순수하게 잡혀줄까요? 여러분들은 진짜 착하게 이렇게 말 듣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99%의 고객층들은 다들 전혀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반항하고 계속 갱기길래 어쨌든 그때 간 조장님이랑 다 제압을 했었어요. 그게 저의 첫 이제 스타트, 공직 생활의 스타트였어요, 그게. 근데 제가 그런 신고들만 하다가 온 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좀 들려드리고 싶은 에피소드는, 저는 청소년 관련 범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피해자를 분명을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철수랑 영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철수랑 영이라는 친구들은 예를 들면 저희가 지구대 파출소라고 치면 관내에 그냥 유명한 애들이에요. 경찰서 그냥 들락날락거리고 경찰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냥 뭐 깜빵 가면 깜빵 가는 거죠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랬는데 얘네가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였냐면, 일단 얘네를 처음에 본 게 그 철수란 애가 영희랑 짜고 물건을 절도한 걸 저희가 신고를 접수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112 신고입니다 무엇을 더 이렇게 했는데, 어떤 젊은 애들 둘이 와가지고 가게의 물건들을 하고 가져갔다. 그리고 문도 다 파손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남의 집에 주거침입이랑 재물손괴에다가 절도까지 한 거니까 3중범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얘네를 꼭 잡아야 돼요. 근데 이제 걔네가 어린애들이잖아요.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이에요. 철수는 지금 18살입니다. 이제 18살인데 여러분들 전과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한 7범인가 8범 정도 돼요. 여러분들 살면서 범죄가 얼마나 해보겠어요? 근데 걔네는 7개, 8개가 돼요. 그런 것들이. 근데 찾는 건 쉬웠어요. 걔네랑 이제 여러 번 잡았던 선배 경찰관들이 제가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하니까 같이 갔었는데 얘네가 만나는 아지트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거기 아지트에 어떤 애를 포섭을 해가지고 진짜 물어봤어요. 아, 출소랑 여기 우리 너무 힘든데 내가 봐. 얘기를 좀 했더니 구슬렸더니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철수랑 영이랑 저는 그 당시에 처음 만났는데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을 듣지만 그 친구들은 절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근데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로 이제 빵으로 물론 보내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어린 친구들이니까 보통 편의점 주인분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어린 친구들이니까 그냥 애들 뭐 앞날을 위해서 좀 합의가 됐으면은 그냥 보내드리고 싶다 해서 부모님께 합의하고 싶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옆에 민원인분이. 그래서 그 가게 파손된 주인분이 그걸 원해서 그렇게 해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부모님을 부르라고 그래서 철수랑 영희에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오셨어요. 오긴 왔는데 진짜 부모님이 아니에요. 이모라고 부르는 사람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이모라고 불리는 사람이 오는데 내가 보호자를 부르는데 너는 왜 이모를 부르냐 해가지고 그러면 아빠 엄마 없다고. 그래갖고 그럼 진짜 친이모 맞냐고 물어보니까 친이모 아니래요. 그래갖고 그러면 철수야 너 어떻게 하다가 안 이모야? 이러니까 그냥 제가 길거리에 야인처럼 살다 보니까 알게 된 이모예요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여자가 나중에 경찰서 출석했는데 포주예요. 포주. 그 철수랑 영희 같은 친구들 여러분들 가출 같은 거 하는 친구들 주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어른이니까 원룸을 줍니다. 그들이 거주할 공간을 주고 거기에서 방세가 나가겠죠? 요즘에 집값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 거 방세를 얘네한테 벌게끔 시켜요. 그래서 일단 영희 같은 경우는 성매매로 이용되고 철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절도를 해서 여러 생활비라든지 그런 걸 충당하는 시스템을 군데군데 마련해 놓은 여자였어요. 통칭 이모. 그래가지고 그 이모가 왔는데 보니까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영희나 철수를 가정을 했지만 그 제가 말했던 70건 100건들 사이에는 진짜 많이 그런 아이들이 많았어요. 생각보다. 드리고 싶은 말이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들이 지금도 범죄를 하고 있다는 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부모님 아래에서 이렇게 재밌게 공부도 하고 학교 친구들이랑 정상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값진 건지 제 직업을 하면 딱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착하고 좋으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고 경찰관은 이렇게 몸만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정말 머리도 겸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 철수랑 영희랑 또 연관이 돼요. 한 번은 철수네 진짜 아버지가 연락이 왔어요. 자녀가 집을 나갔다. 당연하지. 얘는 부모 없다고 했는데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야. 그런데 진짜 철수 부모님 그 지문인식 돼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 지문이 돼 있어요. 그 경찰청에 보면은 그걸 통해서 일치해가지고 부모님이 찾았어요. 그 부모님이 그 철수라는 애가 집에 들어왔으면 좋겠대. 근데 집에 이미 나간 지 막 거의 한 5, 6년 됐어. 얘는 그냥 더 이상 집에 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자기는 이렇게 막 동네 털고 공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바깥 애들이랑 막 놀러다니고 술 먹고 이런 게 막 이미 좋아. 그래가지고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너무 원하시길래 원래 철수가 했었던 말이 같이 집에 있을 때 뭐 죽고 싶다 이런 말을 많이 했대요. 자살 우려가 있으면은 위치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보통은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는데 위치 추적을 했어요. 철수가 듣다 보니까 저 돌아가면 자꾸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럼 부모님한테 혼나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전에 보니까 그 철수네 아버지란 분이 완전 아동학대 그냥 전과범이에요. 막 13범 해가지고 진짜 철수가 거의 빈사 상태까지 간 적도 있어요. 요즘에 언론에 뭐 정인이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제가 위치를 알아가지고 그냥 매뉴얼대로 난 공무원이니까 그냥 부모님한테 아이 찾아주면 끝이지? 이런 마인드로 찾아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철수는 진짜 지금 여기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되게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건 보이스피싱 메시지 받은 적 많죠? 보이스피싱 저도 받았거든요. 보이스피싱범이 나한테 보이스피싱을 걸었어요. 어디 뭐
지검장이래요. 기억도 안 나는데 오래돼서 어디 지검장인데 이쪽으로 해가지고 뭐 돈을 보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본인 통장이 어디 범죄에 쓰여가지고 개인정보랑 다 유출됐으니까 이거 확인을 위해서 제 주민등록번호랑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다고 했죠. 그리고 바로 저는 지구대 파출소 직원들한테 연락 돌렸어요. 이렇게 뭐 오고 있다고, 그쪽 보이스피싱범들. 그래서 얘기 돌리니까 그쪽 지구대 파출소 팀에서 순찰팀 두 군데를 꾸려가지고 일단은 제가 접선하는 지역 근처에 정박을 해놨었어요. 불 안 켜고 사이렌 같은 거 안 켜고. 그리고 저는 만났죠, 보이스피싱범을. 그래서 그 현장 수거책이라고 해요. 그 사람은 또 완전히 그 보이스피싱을 담당하는 최고 헤드는 따로 있고, 그걸 이제 돈을 수거해서 그 사람들한테 상납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딱 오자마자 얘다 요놈 하고 잡았죠. 물어봤는데 보이스피싱 하는 헤드 회사가 노년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역으로 가가지고 결국에는 그 총책임자 한 명을 이제 다른 수사팀이랑 공조를 해가지고 잡은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거는 굉장히 쉽고 단순한 보이스피싱에 불과하고요. 보통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로 오는 그런 보이스피싱범들 대부분은 중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그런 등지에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쪽에서도 수사를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해요. 그쪽 나라 직원들을 써야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 경찰관들이 하면 되는데 그쪽 나라 경찰관들이 막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무래도 찾는 게 점조직으로 돼 있다 보니까 또 어렵기도 해요. 근데도 이제 어쨌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찾을 땐 찾는데,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그 보이스피싱범들 중에 이제 여러분들 좀 크면 부모님들도 그렇고 뭐 금융 어플 이런 걸 깔라고 유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 좀 진짜 많이 당하는 수법인데, 핸드폰에 뭐 현대캐피탈이나 이거 어플 막 받잖아요. 뭐 다양한 어플들, 그런 거 어플을 받는 순간 그 핸드폰 그냥 좀비폰 돼버려. 그 사람들이 막 다 여러분들 연락처 다 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보이스피싱 하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때요? 들어보니까. 제가 지금 말해드린 게 총 3-4가지 이야기인데, 지금 하루에 그 70건에서 100건 중에 3-4건밖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그런 거. 저라고 겁이 안 날까요?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교실에서 있었어요, 저도.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지금 3년째가 됐는데도 저는 원래 처음에 그런 생각도 하면서 지원했었거든요. 공무원은 안정적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안정적인 직업이니까 공무원을 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어떻게 보면 한 것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뭐 경찰이 되고 싶은 분들이 요즘에 많다고 들어서 저는 좀 온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혹시나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훗날 경찰이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진짜 이런 부분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총 230명이 동기로 입사를 했는데요. 이제 지금 3년차 접어들고 있는데 그 중에 죽거나 다쳐가지고 나간 애들이 11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일이 정말 안 맞다고 해가지고 이런 거를 못 버티겠다고 나간 애들이 30명이 넘어요. 지금 3년 됐는데 몇 명 남았죠? 제 동기가? 180, 190명밖에 안 남았죠. 어떻게 보면 제복 입은 모습이 진짜 멋있어서, 사람 구하는 게 너무 좋아서, 영화에서 보니까, 라이브로 보니까 너무 멋있어서 경찰관이 지원하게 되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곧 졸업이고 다들 대학을 좀 목적으로 하시나요? 요즘엔 뭐 막 요리 배우고 이런 친구들도 많던데, 여러분들 학교 돌아다니니까. 대학 가는 거 좋은데, 고3이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는 어떤 것 같나요? 저는 원래 이제 30살이거든요. 10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뭔가 탄탄대로만 겪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좀 그래도 비교적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지만 이른 나이에 사회생활 시작한 거잖아요. 전 27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이 생활을. 요즘에는 뭐 32살, 제 이제 후배분도 올해 35입니다. 제 바로 직속 부하고 그런 친구도 많은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고3이니까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서 선생님한테도 그랬는데, 흔히 말하는, 저는 아까 천하욱 선생님한테 체대 준비했었다 했잖아요. 저는 여기 반에서 대표적인 실패자였습니다. 대학을 아무 데도 못 붙었어요. 천하욱 선생님 잘 가르치시잖아요. 제가 원래 꿈이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천하욱 선생님 멋있고, 막 체육 선생님들 보면은 되게 운동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지내는 게 제 어릴 적 눈에 되게 뭔가 우상 같고 그랬어요. 그래서 체육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가려면 이제 체육 교육과를 여러분들도 뭐 지원을 할 거고, 열심히 뭐 예체능이라고 하시니까 그런 실기 종목들도 열심히 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다 떨어졌어요. 흔히 말하는, 그리고 수포자였어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도 좀 적었고, 아니 무슨 수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
1 더하기 1을 이제 끝낸 것 같은데 미적분을 하라는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수학도 아예 포기하고 완전 고등학교 3학년 때 대입 실패하고 나서 한동안 좀 막 방황도 많이 하고 전문대도 그냥 막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갔다가 자퇴하고 흔히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느낀 점이 여러분들이 곧 전부 다 이제 대학을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말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해서 대졸도 해보고 그 전문대도 다녀보고 고등학교 그냥 있는 상태도 다 경험을 봤거든요. 근데 일단 대학교를 간다면 뭔가 그냥 자연스럽게 있으면 되겠지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는 정말 아예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약간 따뜻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저는 일단은 제 그 체대 준비 시기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체대 준비를 했어요. 운동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원래는 중앙대학교를 목표로 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턱걸이 그 다음에 이렇게 서전트 점프랑 멀리뛰기 같은 종목들을 많이 봤거든요.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과에 이제 입학하는 게 꿈이었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그 실기보기 2주 전인가 햄스트링이 터져요.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달리기를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막 지금 저기 규빈 선생님이랑 같이 했었었는데 갑자기 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달리다가 오른쪽 다리에. 근데 갑자기 진짜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막 피고름이 막 주룩주룩 흐르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하면서 근데 실기까지 2주 남았어. 내 마지막 수능이자 대학교 시험인데 그때 진짜 집 돌아와서 하염없이 눈물 흘렸거든요. 너무 슬퍼가지고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아픈 채로 어쨌든 압박공대 하고 뛰었어요. 근데 뭐 상대가 될까요? 여러분들 같이 착실히 준비하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당연히 안 되죠.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졌더니 그 집에 오니까 부모님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대입 실패하고 3주 동안 가출을 했어요. 여러분들 나이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에 저는 가출을 했었습니다. 부모님이 내쫓아가지고. 그럴만도 한 게 제 동생이 대명중학교 대명고등학교 나왔거든요. 대명고등학교 나왔고. 근데 제 동생이 이제 한양대 공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1, 2등 안 놓쳤겠죠.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부모님이 저한테 넌 실패작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그딴 정신력이랑 그딴 몸가짐으로 뭘 해도 안 될 거라고 진짜 저한테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대입 실패하고 집 나오기 전까지 매일 아버지가 술 드시면서 폭언했어요. 저한테 너는 실패한 놈이라고 맞고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같은 고3 때를 보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때 집 나와서 할 게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내일 부모님 바로 돈 끊기고 뭐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거 당했거든요. 부모님한테. 지금은 잘 지내는데 부모님이랑 그때 나와서 친구 집에 일단 일주 정도 버티면서 알바 천국에서 알바 미친듯이 구했어요. 그래서 롯데월드 알바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여기 잠실 쪽에. 거기에서 번 돈으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생활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입 실패해서 전문대학교 갔잖아요. 근데 그 전문대학교 갔는데도 애들이 너무 막장인 거야. 막. 그냥 여기 학교 끝나면 그 반대편에 이제 원룸이랑 고시촌이 있는데 거기가 애들 다 막 사실론 동부하고 막 전문대 가니까. 근데 제가 바랬던 그 대학 생활이 그게 아니었어서 거기도 좀 다니다가 학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 너는 네가 해서 실패한 거니까 네가 그에 상응하게 책임을 지래 저한테. 그래서 그때 그냥 바깥에서 계속 그렇게 돌면서 대학교도 그냥 자퇴했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에서 진짜 좋은 선임을 만나서 공부를 잘하던 선임이었어요. 선생님을 하시다 오신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공부를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형님이라서 같이 만나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전역을 하고 바로 수능을 봤어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다시 또 수능을 봤어요. 그래서 수능을 저는 4살 때부터 대학교에 들어갔거든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간에 또 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지금 경찰 공무원 시험을 또 봤어요.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면 나는 보장된 삶을 살겠지? 라고 생각하고 전문대보다 낫겠지 하고 왔는데 막상 4년제를 열심히 재수를 해가지고 전역하고 그게 없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그냥 그때 아버지한테 버림받았을 때처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과도 그냥 문과 대학교였어가지고 그냥 거기도 중퇴를 하고 노량진으로 갔어요. 노량진에 갔는데 거기서 불꽃 같은 일단 연애를 6개월 동안 하고 너무 재밌게 연애를 하다 보니까 또 뭔가 미래의 생각이 또 잠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6개월 동안 딱 놀고 정신 차리고부터는 하루에 11시간, 12시간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1시간, 12시간 공부가 끝나면 바로 운동을 하러 갔어요. 경찰 공무원이니까 저희도 실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붙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은 말이
여러분들 중에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공부를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막상 제가 졸업을 하고 지금 현재 나이까지 왔을 때 성공한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성공이라고 말하긴 뭐한데 비교적 빨리 자리를 잡았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 때 이미 실패작이었어요. 진짜 안타까운 게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데 타고난 게 없어요. 폭발적인 달리기 스프린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지만 형사계에 있었지만 제가 뭐 마동석 같나요? 그건 또 아니죠. 형사계에서도 왜소한 체격에, 그러니까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는 비교적 왜소한 체격에 뭔가 타고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원을 해주지도 않았고 부모님이. 근데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고3 때 여러분들도 수능을 보겠지만 그게 그냥 기나긴 삶의 과정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거기서 실패했다고 혹은 거기서 성공했다고 인생 완전히 바뀌어요. 그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맨날 자는 친구들 있겠죠? 수업 때? 걔네라고 성공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맨날 공부 잘하는 친구 있겠죠? 걔네라고 사회 나와서 진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경찰관을 시험 볼 때도 저보다 운동 잘하고 저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 세고 셌어요. 요즘에 노량진 가서 공부하는 데 들어가면은 7, 80명 한 곳에 모아놓고 막 공부하는데 거기에 괴물 같은 애들 진짜 많아요. 올림픽 대표였던 애들, 뭐 그리고 축구 국가대표였던 애들 진짜 많아요. 근데 뽑힌 건 저였어요. 인생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능 보고 실패했다고 절대 좌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거는 제가 정말로 최근에 느꼈던 것 중에 진짜 간곡하게 느낀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왜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뽑혔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드릴게요. 제가 뭐 특별한 성공 유전자를 타고난 것도 아니고요. 어떤 거냐면 저는 일단 합격했을 때 그 경찰관들은 필기 시험, 체력 시험, 그 다음에 인적성 시험, 그 다음에 개별 면접, 단체 면접 이렇게 총 5-6가지를 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실기 종목에서 타고난 재능이 없어요. 팔굽혀펴기랑 윗몸 일으키기랑 그 다음에 100m 달리기, 그리고 악력, 좌우 악력 비교 그런 것들을 보는데 제가 타 수험생들에 비해서 특별했던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디서 포인트를 줬냐면 수험 때 일단 제가 가장 못했던 게 한국사였거든요. 저 학교 다닐 때 국사 과목이 있었는데 저 국사 과목 성적이 어땠냐면 8, 9, 지금 생기부 떼서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저 8, 9등급이었어요 그때 공부했을 때. 사탕 이런 사람이 그 지금 그 서강대 성균관대 시험도 시험 봐서 붙은 애들도 못 붙는다는 공무원 시험 뛰어들었어요. 선생님들 말하기를 다 그랬어요. 친구들도 뭐 네가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서. 근데 이제 제가 친구들보다 조금 다행이었던 건 좀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힘든 시기를 좀 거치다 보니까 그냥 이걸 인내라고 말하기도 뭐한데 그냥 지지부진하게 그냥 버티는 힘? 오늘 하루도 갔구나, 오늘 하루도 갔구나 이러는데 감정 기복이 없이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거. 일단은 공부할 때는 저는 그게 되게 유효하게 작용을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예를 들면 성균관대 나왔어. 시험 보러 왔는데 어느 날은 시험 성적이 안 좋고 어떤 날은 시험 성적이 안 좋아. 근데 저는 그게 전혀 1도 타격감이 없었어요. 원래 못했기 때문에 이날 잘 보든 이날 못 보든 감정의 기복이 없는 거야. 그냥 나는 원래 못하는 놈이니까 암기도. 근데 이게 시간이 계속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도 어때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보다 고3 때까지 공부는 안 했지만 솔직히 고등학교 1학년 거 풀면 쉽잖아요. 다 그렇죠. 지금 다 그렇죠. 이 원리예요. 공부가. 그냥 지지부진하게 그냥 버텨가면 되는데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날 잘 봤을 때 이렇게 고점 찍는 애들이랑 이날 못 보니까 너무 슬퍼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안 되나? 이런 막 심각한 자기 그냥 고민에 회로에 그냥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그래 어차피 공무원 시험 이렇게 힘든데 못 붙지 그냥 가요. 싸서 자기 집 내려가 버린다고. 근데 여러분들도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막 일희일비하겠죠. 막 친구들이랑 비교하면서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그랬는데 오늘은 잘 봤네? 오늘 못 봤네? 이러면서 막 하는데 저는 일단 그런 거가 없었어요. 그냥. 원래 못했기 때문에 이날 잘 보면 내 실력이 아닌데 이날 못 보면 뭐 어때 다음 잘하면 되지. 그래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절박함도 아니고 그냥 이 길을 계속 가야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 없었어요. 다른 데서 나는 전혀 재능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공무원 시험을 다른 성균관대나 서울대에서 나온 애들 그거 시험 안 봐도 다른 분야 가면 성공할 거 엄청 많죠. 자기 재능이 있는데 저는 재능이 없잖아요. 이 길을 그냥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런 자세가 좀 있어야 되고 제가 첫 부임지 제 조장분이 면접관이셨어요. 제 면접관 공무원 시험. 근데 그때 제가 합격을 하고 물어봤거든요. 왜 그때 쟁쟁한 분들 많았는데 절 뽑으셨어요?
이렇게 그분한테 물어봤는데 딱 하나 진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면접관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요. 공무원 시험 볼 때. 딱 들어가서 이렇게 5명 모여가지고 면접관이 보통 교수거나 아니면 형사 프로파일을 해요. 표정 있는 사람들. 지금 여기서 사형제 찬반에 대해서 해볼게요.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친구는? 찬성 반대축으로 그냥 뭐 정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던져요. 사형제 찬반이고요. 주제는 좀 더 자유롭게 토론해주세요. 50분 지금부터 세겠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서 찬성과 반대 나누지 않을까요? 알아서 얘기를 하면서 서로 혹시 찬성하실 거예요? 반대하실 거예요? 이러면서 얘기 나누겠죠? 그러면서 의견을 표출하겠죠. 저는 사형제 찬성합니다. 저는 사형제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저는 사형제 일단 찬성을 했어요. 그때 실제 면접 주제기도 했고 제가 맡았을 때.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토론을 하냐면 면접도 손식 면접이거든요. 저희 경찰관이요. 다른 분들은 상대방 막 깎아내요. 이 친구의 의견은 아닌 것 같다. 내가 듣기에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사형제는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사형제 찬성에 대한 비판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을 막 비판해, 깎아내리고. 그리고 아는 체를 해요. 되게 아는 체를 한다는 게 자신의 지식을 뽐내요. 저 말했죠. 그런 거 아예 모르는 놈이라고. 저는 면접 갈 때도 그거 아예 그냥 문해 상태로 갔거든요. 그런 거 아예 몰랐어요. 통계청 잘 모르는 거 가는데 딱 그랬어요. 저는 그거 한마디 했거든요. 그때 면접관한테. 그 친구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통계청 자료를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물론 누구 분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약간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러고 이 사람을 비판하기보다 약간 우회적이게 말했어요. 난 타인도 존중한다. 너도 존중한다. 그렇지만 나의 의견은 이러이러하니까 다양성이 존중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해보다 보면은 사형제 찬반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딱 한마디 했거든요. 그때 저 50분 동안 면접 동안 이거 한마디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도 막 얘기 많이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떨어진 줄 알았어요. 면접 봤을 때 진짜 막 3명이서 막 미친 듯이 얘기하는 거야. 그 단체 면접에서 웃을 줄 알았더라고요. 딱 한 번만 해. 근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앞으로 회사 면접 가서도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똑똑한 사람이란 거는 그 면접관 분들이 다 알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조직에 만약에 좋은가 지금 경찰관 들어갈 때 나보다 여러분들이 똑똑할 거라고 무조건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애초에 똑똑한 놈도 아니었어.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란 걸 알아. 뽐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필기시험이랑 체력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다 뽐냈기 때문에 면접에서 뽐낼 필요가 없어요. 면접관들이 여러분 똑똑한 거 다 알아요. 딱 하나 다른 거 그거예요. 그 훌륭한 능력을 타인을 위해 쓰는지 아니면 타인을 깎아내는 데 쓰는지 애티튜드를 보는 거예요. 태도.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사형제 찬반이 어느 게 옳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런 문제 상황이 주어지면 이런 태도로 임하네? 이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든 찬성이든 붙는 놈은 어쨌든 그건 거예요. 타인을 존중하고 깎아내리지 않는다. 그거 하나가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딱 봤을 때 처음에 면접관으로 그 데이터를 봤을 때 똑똑한 놈도 아니었고 막 엄청나게 뛰어난 체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는데 남들이 다 하지 않는 몇백 명의 면접 애들을 봤는데 가지지 않은 그걸 가졌대요. 그래서 뽑았대요. 너는 뽑으면은 왠지 마음이 따뜻한 경찰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뽑혔거든요. 면접 볼 때나 사람을 뽑을 때 그런 걸 되게 많이 봐요. 태도 같은 걸. 여러분들도 훗날 뭐 수시 같은 거나 막 정시 같은 거 할 때 저 같은 작전을 써보세요. 여태껏 실패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맨날 실패하는 놈이에요. 이거 하나로 형사계도 가보고요. 원하는 부서 다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모르고 살아요. 말해줘도 몰라. 근데 여러분들은 다르잖아요. 그 친구들이랑.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제가 잠깐 부모님 얘기도 했는데 다 부모님들이랑 사이 괜찮으시나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시기면은 어느 정도 반목이 있고 갈등도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모님이 되게 막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는 진짜 나와서 이런 걸 해야 된다. 공무원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안정적이니까. 그리고 너는 이렇게 해서 뭐 대학을 좋은 데를 가야 된다. 이러시잖아요. 저는 그거 하나는 알려주고 싶어요. 부모님 말씀 듣기보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해서 가시되 만약에 가실 거면은 진짜 그거를 인내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밀고 가세요.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이 꽃 피는 시기가 다르거든요. 저는 고3 때 꽃이 못 폈어요. 근데 그때 꽃 못 폈다고 지금 못 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단지 타이밍이 안 좋았거나 준비가 덜 됐거나 사람마다 다 이게 연근은 시기가 따로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똑같이 공부를 했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가 되면은 서로 성취점이 다르듯이 근데 그게 늦는다일 뿐이지 어쨌든 그 성공의 벽이란 게 있다면은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 그게 차거든요. 계속 그거를 밀고 갔을 때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한다고 해서 남들이 뭐라고 한다 해서 그게 틀린 게 아니니까 계속 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응답 좀 받을게요. 네. 경찰청이랑 검찰청. 경찰청이랑 검찰청이요? 경찰청은 검찰의 하수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사를 하면 그쪽에서 기소를 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수사는 그 범죄의 흔적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범인인가 이런 게 올리고 기소는 뭐냐면 형량을 정하는 거. 얘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수사를 해보고 판단을 해보니까 얘는 이렇게 살인에 덜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검찰 애들은 뭘 하냐면 판검사인 애들이죠. 판검사 그럼 그거에 대한 내가 구형을 할게. 너 25년. 이 차이예요. 수사기관, 기소기관. 또 네네. 제가 그 결과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위치 추적을 해갖고 나왔잖아요. 아동을 인도를 안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찾아가서 말했어요. 철수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생님한테 위치를 알려드리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 위치를 알려드려도 알 수 있다고 해도 선생님한테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국에는 부모님이랑 분리를 했어요. 그때. 곧 있으면은 대학교 가고 이러면은 또 사회에 나와서 아마 볼 거예요. 그리고 사회 곳곳에 저 같은 선배들 많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 그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나와도 항상 응원해 주실 거거든요. 항상 용기를 가지고 아까도 말했듯이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거가 있으면 계속 밀고 가세요. 그때 한 번 실패했다고 절대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뚜기 정신. 네, 감사합니다.